이제 은재 아빠 우리 정우열 씨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가시죠. 저는 14개월 된 딸 은재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은재가 태어나고 석 달 후 아내가 다시 직장에 나가면서 은재 돌보기는 오로지 제 몫이 됐죠. 아이를 혼자 보기 시작하고 한 달 정도까지는 꽤 즐거웠어요. 그때는 체력도 좋았고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도 육아 우울증이란 게 찾아왔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이라니. 하루 종일 말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24시간 은재만을 위해 살아가는 반복된 일상에 저 자신이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재를 데리고 외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유도 챙겨야 하고 기저귀도 챙겨야 하고 외출을 한번 하려면 준비할 게 너무 많았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게 낫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면 제가 숨을 좀 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은재도 밖에 나가면 집에서보다 더 순해지고 더 자주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벌건 대낮에 아빠 혼자 은재를 데리고 다니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와 은재를 번갈아 한 번씩 쳐다봤습니다. 쯧쯧, 불쌍하게도 애미가 없나 보다. 아마도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은재를 작은 아기 바구니에 담아서 식당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점원이 몇 분이세요? 이렇게 묻는데 뭐라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이 조그만 아기도 한 사람으로 쳐야 되는 건가? 고민하다가 두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했죠. 점원은 우리를 자리로 안내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1행분 오시면 자리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원 눈치를 계속 살피다가 급기야 전화기를 들고 연기까지 했습니다. 뭐? 어딘데? 뭐 못 올 것 같다고? 은재를 데리고 다니는 날이 늘어갈수록 이런 일에도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빠가 육아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 은재를 유모차에 태우고 서울대공원에 갔었는데요. 분유야 벤치에서 먹이면 되지만 기저귀는 거기서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보통 공공장소에는 수유실이 마련돼 있고 기저귀도 거기서 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모차를 끌고 물어물어 수유실을 겨우 찾아갔는데 수유실 앞에 이 6글자가 떡하니 붙어 있더군요. 아빠 입장 금지. 할 수 없이 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마다 남자 화장실에 가서 갈거나 차에 가서 갈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힘들고 서러울 때도 많지만요. 아빠? 아빠? 하면서 저를 찾아 열심히 귀여우는 은재를 볼 때마다 그런 서러움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립니다. 요즘 저는 우리 은재가 좀 더 자라서 저랑 대화도 할 수 있고 친구처럼 같이 놀아줄 수도 있게 될 그 날을 기다리며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일단 재미는 있어요. 재미만 있나요? 네, 저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아니 그러면 뭐 저 산후 우울증 이제 뭐 아까 얘기를 그 우울증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 저 박찬희 씨하고 그 증세가 어떤 겁니까? 일단은 우울증 증세는 똑같아요. 진단 기준 자체로는 우울증하고 똑같은데 특별한 점은 산후에 일어난다. 근데 아빠 우울증은? 아빠 우울증은 지금까지는 보통 산후 우울증이 이제 엄마만 걸린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저도 이제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았지만 아빠 우울증은 좀 몰랐지만 제가 이렇게 앓고 나서 찾아봤죠. 그랬더니 보통 산후 우울증은 10명 중에 한두 명까지 일어나는데 엄마들 경우에 이제 아빠들도 많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1명 정도까지는 일어나더라고요. 나라마다 좀 다른데 특히 이제 아빠가 육아에 동참하는 분위기인 나라가 그런 발병률이 더 높고 증세가 어떻습니까? 증세가 일단은 우울한 기분이 있고 그다음에 의욕이 없어요. 아기를 봐야 되는데 의욕이 없어서 반응을 못 해줘요. 애가 놀아달라고 하는데 그냥 누워서 보는 거죠. 화도 냅니까? 화도 나죠. 짜증이 나고 다 했습니다. 재밌습니다. 야, 우울증을 이렇게 재밌게 또 설명해 주시니까 네, 병 같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근데 육아하지 말고 그냥 다시 일 다닐까 보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은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은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아이를 본다는 게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희생이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저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이런 극도의 어떤 상황을 겪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저의 인내심의 한계를 경험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짜증이 나는 거죠. 제가 참 사랑하는 딸한테도. 그런 거 보면서 오히려 또 인격 성장도 도움이 되고 또 환자분들 짜증 많이 내는 환자분들도 막 이해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 공감 능력도 넓어지고. 저는 계속 들으면서 느끼는 게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서는 음.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거구나. 저도 아직 아기가 없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야기 들으면서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또 재밌었던 게 은재들고 밖으로 계속 그래. 나가신다는 게 참 재밌어요. 어디로 가세요? 대부분? 일단은 원칙으로 세워서 매일 외출을 한다는 걸 세웠더니 네. 점심을 밖에서 해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점을 많이 다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기저귀 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이나 주차 시설에 잘 돼 있는 곳이 주로 백화점이에요. 그래서 오. 백화점 많이 가서 이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다 알게 됐죠. 여러 군데 백화점에 어디에 가면 무료 주차권이 있다. 오. 또 나중에 일단 계산을 하고 나중에 환불하면 된다. 아. 이런 것도 알게 됐습니다. 네. 엄마들 많이 가는 키즈 카페 이런 데는 안 가세요? 키즈 카페도 엄청 많이 가요. 제가 뭐 그러시겠지. 블로그도 하고 있는데 모든 키즈 카페를 섭렵하면서 다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올리시는구나. 예, 호응 굉장히 좋죠. 그 사람들 반응이 야 이건 뭐 아빠가 이런 걸 올리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또 특이한 면으로 바라보고 또 저한테도 즐거움이 있는 게 보면서 대단하다. 이런 거 보면 우리 남편은 뭐 분리수거하고 싶다. 뭐 이런 엄마들도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괜히 이제 희열을 느끼고 괜한 경쟁심. 남자들이 경쟁심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더 육아에 동참하게 하는 이런 선한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쟁력을 일으키시는군요. 자, 근데 뭐 아기를 이렇게 은재도 이제 사실은 아빠랑 많이 있으니까 네. 아빠보다 엄마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빠랑 엄마보다 아빠를. 많이 있으니까 저를 더 좋아하는데 그게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저희 아내의 질투. 아니 엄마 어떻게 질투까지 하세요? 잘 질투를- 키워주는데. 일단 물론 그거는 기본적으로 고마워하고 좋아하지만 그래도 사람이니까 네. 내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어서 난 딸인데 아빠를 더 따르니까 좀 섭섭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가 자기보다 저를 따른다는 거에 대한 질투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와이프보다 딸을 더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질투들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딸이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질투 표현하세요?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저희 와이프도 감기 걸리고 저도 감기 걸려서 네네. 이제 딸이 옮을까봐 저희 엄마 저희 친정. 시어머니. 저희 시어머니 저희 시어머니 엄마. 네, 지금 막 헷갈리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라고 주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기 쉽거든요. 너무 재밌다. 네, 그래서 아. 저희 엄마한테 맡기고 잤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딸 사진을 보다가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어머. 그걸 보던 저희 와이프가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생각하면서 보고 싶어서 운 적 있냐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을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제가 여자잖아요 옆에. 아, 왜 저를 근데- 이야기해보세요 자연스럽게. 왜 딸한테 질투를 해요? 아니 너무 네. 티내고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저한테 전화해서 두시선아 사랑한다 이렇게 할 때 엄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대요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여자 마음이 어떻겠어요? 알았어요. 이해할게요. 사랑한다고 네, 하시죠? 네. 알았습니다. 아까 서울대 공무원 얘기하셨는데 그 육아하는 아빠를 위해서 국가에서 거창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뭐 자치단체도 좋고 그렇죠.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이제 확실한 거 하나는 예. 수유실.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저귀를 가는 공간에 수유실이 같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 커튼이 쳐져 있어서 뭐 민망한 건 없지만 네네. 엄마들 사이에서는 아빠들이 들어오면 좀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그렇죠. 무슨 모유 수유할 때 그렇죠. 특히. 그런 게 있어서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금지만 안 붙어 있으면은 적절히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 아까 뭐 서울대공원도 그렇고 네네. 또 베이비 페어도 대부분 가보면 아빠는 출입 금지라고 돼 있어요. 어. 저 같은 경우에 딸하고 혼자 가가지고 물건 고르다가 음. 화장실에 가서 갈아야 하는 거죠. 속상하겠다. 알겠습니다. 이 생각은 우리 서령 아빠 박찬희 씨도 마찬가지죠? 네, 마찬가지죠. 음. 그래서 저도 박물관에 가면 어. 직업이 그쪽에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박물관에 자주 가게 되는데요. 네네. 그 전에는 뭐 유물이나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다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 수유실, 뭐 기저귀 교환대 있나 없나. 네, 먼저 자리 확인 먼저 하고 네. 움직여야 돼요. 직업이 바뀌었어, 좌우간. 왜요? 예. 괜찮은데. 네. 어쨌든 이 두 분 얘기 오늘 듣다 보니까요. 느끼는 점이 그냥 재미만 있고 특이한 것만이 아닌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샵 1035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부 때